자, 봅시다. 자, 빠르게 할게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합리성이 있겠죠. 체크 안 할 거야.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 그러니까 수능 같은 거죠. 수능 같은 거. 그래서 도입돼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수능과 공무원 시험이 합쳐졌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래요. 화이팅. 잘 보시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합리성, 공정성 이런 특징들이 있다.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독성 역시 증대시켰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니까요. 자,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죠. 일부 제한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비교적 공정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공정하긴 했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익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장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냥 쭉쭉 들어오는데 머릿속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 잡히는 게 없네. 좀 그냥 과거제에 대한 특징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대요. 거시독해가 좀 안 되는데?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대. 공부하고 싶어지게 했대.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대. 그러니까 사회적 효과가 있는데 학습의 동기를 제공해서 뭔가 교육 확대, 지식 보급.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같이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랬겠죠. 시험에 필요한 고전, 유교, 경전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공유가 이뤄내고,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특권을 부여해. 그러니까 부적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 지금 좀 미안하지만 그냥 읽어주는 수준이거든? 왜냐면은 막히는 게 없어. 그렇지 않아? 미시구조도 그릴 게 없어. 거시구조도 뭐 그리려면 그리겠는데 별로.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거는 과거제의 합리성이, 위에서 나왔던 합리성이죠.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 이런 게 있어도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제가 오랫동안 시행이 됐어요. 동아시아에서. 그거는 과거제가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바꿀 이유를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도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엘리트층이 계속 대물림했다 라고 이해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대물림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연속성이라는 거는 동질적인 엘리트층,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들이 엘리트층이 됐어.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들 아들한테 불러줘. 그러면은 그 집단은 똑같이 엘리트층일까? A급 애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A급이라고 해보자. A급 애들이 있을까? B급, C급이 섞이겠죠. 이해 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연속성이 아닌 거예요. 어떤 성질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오히려 그 다음 세대도 또 뽑아요. 또 A급을 뽑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퀄리티가 좋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통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그렇게 뽑으니까. 과거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어요.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요, 선교사 통해 가지고 유럽에 전해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우리한테 정보도 줬지만 우리도 이런 우리 이런 거 한다 해가지고 걔네도 이제 전달해서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계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세습보다 이런 지식 위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를 더 낫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심은 사성적 동향뿐 아니고 실질적 사회제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과거제가 겁나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면 정리할 것도 없다. 봅시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성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메인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읽을 때 쉽다 싶으면 빠르게 창창창창창 하다가 막힐 때만 딥하게 읽어주면 돼. 왜냐면 나에서 또 한참 헤맬 텐데 왜 가를 오래 붙잡고 있어. 자, 조선 후기니까 혹시 모르니까 통시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볼게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혁론인 유형원, 그러니까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뭘 만들었대요?
공거제를 구성했대요. 얘는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제도를 극복하려는 의도랑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거제라는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능력, 결과주의. 그리고 뭐 신분적 세습.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어요. 지금 쫙 안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유형원의 공거제는 저렇게 의식했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뭐 했대?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고 했대. 그렇다라는 건 뭐야? 그 전에는 세습과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에서 세습 같은 요소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현무라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은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애들은 지위를 평생 유지하고 세습의 길을 열어놓는 것을 제안했대요. 황종이는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벽소 같은 옛 제도를 방식을 써서 보완하자고 주장해요. 지금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봤을 때 유형원은 공거제를 구상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 두 가지의 문제는 뭘 해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능력 결과주의적인 거 해결, 두 번째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 의식.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거제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전환이 되죠. 중국에서는 세습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요. 고현무라는 사람은요, 또 뭔가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상층은 능력주의, 그 밑에는 세습, 그러니까 지방관의 세습. 황종이는 뭐 초빙 시험하는 벽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공거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공거제는 이러고 안 나오나요? 그냥 이렇다라는 거네요. 이렇다. 그러니까 유형원이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나는 전개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유형원도 이런 거를 했고 중국도 이랬고 다른 관료들은 이랬고 이런 얘기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자기 그냥 개혁론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에서는 과거제 좋아요 이렇게만 갔는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자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대. 부작용이 자꾸 있으니까.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고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이게 바로 능력주의죠. 결과주의. 예를 들어 수능이랑 같은 거예요. 너네가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그 결과값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인재들이 수험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이거 봐,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자꾸 개혁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자꾸 다시 뭘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공거제 하면서 공거제를 제안한 이유처럼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공거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거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현무도 나오고 뭐 황종인가 그 사람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자꾸 문제 있다 이 문제 있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 예를 들어서 너네가 공부 겁내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 붙은 애들이 다 인성이 좋을까? 인성과는 또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인성은 빼놔도 되냐? 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일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조금 더 결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사실 너네가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의대를 갔어. 근데 의대라는 거는 뭐예요? 의사라는 거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관장하는 어떤 일인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신에 가장 가까운 영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의학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어떤 영역이니까. 근데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터졌어. 그렇다고 의대에서 너 인성 안 좋으니까 떨어뜨려 라고 할 만한 건수가 없어. 뭐 전과가 없으면. 근데 그 속은 이상한 애인지 어떻게 알아요? 됐어요? 그런 것도 이제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던. 그러니까 익명성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은요,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거제에서 뽑힌 게 과거제가 정말로 정당한 제도야? 라는 얘기를 갔는데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과거제로 뽑힌 애들도 뭔가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습적이진 않죠, 얘네들.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었잖아. 세습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주의? 실적주의인 거야. 왜?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이거 과거제를 봐서 통과해가지고 관리가 됐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세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적이 좋아야 승진을 한다고, 승진을. 그럼 그 안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뭐예요?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고 완전 포퓰리즘 그냥 딱 치고 빠지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너네가 관리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치인이 됐다고 치는 거예요. 이 동네에 관장하는 정치인이 됐어. 근데 너네는 3년 있으면 동네 옮겨. 3년마다 동네를 옮겨가. 그러니까 이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광진구라고 해보자. 광진구에서 대표적인 정치인이 됐어요. 근데 3년 뒤에는 광진구를 떠야 돼. 다시 연임할 수 없어. 근데 실적을 쌓아야 돼. 그리고 3년, 너네는 그러면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 해, 안 해? 안 하죠. 뭐해? 3년 동안 그냥 이것저것 다 쏟아붓고 그냥 런하는 거야. 그게 실적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광진구라는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됐나요? 단기적인 결과만 주시면 돼요. 자, 개인적인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하고 싶은 동기? 얘들아, 개인적 동기가 뭐야? 관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지금. 빠르게 성과를 치고 빠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공공성은 뭐야? 그 지역이 발전해야 되는데 상충된다고, 둘이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도 이상한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 의식의 약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 으쌰으쌰 이런 의식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약해졌다라는 게. 왜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쳐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 과거제를 봐. 그러니까 전국에서 과거제를 봐서 훌륭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 그냥 공부로만 봐. 그래서 너 광진구 관리, 너는 송파구 관리, 너는 어디구 관리, 강남구 관리 이렇게 나눠버려. 그리고 3년마다 옮겨. 그럼 걔네들 빠싹 사고치고 빠싹 성과 뽑은 다음에 옮겨가지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광진구 사람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광진구에 앉혀.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광진구에 대한 애정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장기 프로젝트 해, 안 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고, 자꾸 그렇게 안 하니까.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나 광진구 사람도 아닌데 뭐 그냥 여기서 실적만 만들어내고 도망가지 뭐. 그리고 출세지향적, 나 그냥 여기서 성과 만들어서 출세할 거야. 그래서 충성심이 약하다. 그래서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있던 향수가 존재했던 거는, 그러니까 과거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전 세대는 이래서 좋았는데 저래서 좋았는데 이게 자꾸 떠오른다고. 그 외에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거제도 있고, 그 전에는 뭐였어? 동네 짱이 먹었다고. 근데 분명히 동네 짱이 먹었을 때도 단점이 엄청 셌겠죠. 과거제라고 무조건 나쁘기만 했겠어? 그 전보다 더 좋아진 게 많겠지.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를 뽑을 때 한 100가지 그 제도를 거쳤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 전에 있었던 관리 등용 제도, 그 다음 새로 생긴 관리, 그 과거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더 난데? 이게 더 난데? 이거밖에 판단을 못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가 난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본관적 요소를 도입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합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린 이 상황을 그 사람의 역사적 경험,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이 많아, 적어.
없어.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오래 살던 사람 뽑으면은 그 지역에 충성심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 이 정도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상적, 그러니까 주어진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주어진 거 안에서 하려고 노력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나요? 거시구두도 안 그렸어요, 일부러. 그냥 내용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됐죠?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